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새벽간에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하면서 11,000달러 선을 일시 반납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한 2시간도 안 돼서 비트코인이 5분간 1.56% 상승, 이 얘기가 나오고 5분 뒤에 비트코인 단기 상승 11,200달러 선을 터치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숏과 롱의 뚝배기를 깨고 다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암호화폐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태국 SEC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의 13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태국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영업을 허가하고 태국 최초의 ICO 포털 3곳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네,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래소는 비트허브, 비트컵, 비트.co, 네, 이렇게라고 합니다. 이 네 업체 모두 SEC로부터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중개 서비스 총 4개의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하네요. 네, 지난 3월 SEC가 이제 승인한 태국 최초의 ICO 포털 3곳은 롱트루, 네, 팁박스, SE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세 업체 모두 아직까지 운영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제 태국에 이어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110곳이 금융청 라이선스 승인을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 110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청 라이선스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110곳이 라이선스 확보를 위한 여러 등록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네, 금융청은 2017년 16개 신규 거래소의 정식 운영 인가를 내줬지만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는 한 곳도 운영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금융청은 사기 범죄와 고객 확인 절차 규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네, 규제 단속 강화로 개선 명령을 받은 일본 유명 거래소 비트플라이어는 자발적으로 국내 고객에 대한 계절 개설을 중단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하네요. 네, 이처럼 이제 이렇게 SEC 관련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네, SEC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미 SEC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 SEC 측에서 굉장히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이런 성격을 띠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불과 3일 전인 7월 11일 미 SEC가 이제 블록스택 퍼블릭 토큰 세일 진행을 최초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아는 분들도 있는데 이 소식만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에 더불어서 뒤에 2곳이 더 승인됐습니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12일 그 다음날, 네, 최초로 승인된 그 다음날 7월 12일에 미 SEC 암호화폐 스타트업 유나우가 두 번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달아서 승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같은 날 이더리움 기반 토큰 프롭스가 암호화폐 공개 판매 즉 ICO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SEC 측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씩 네,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EC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ETF죠. ETF 참으로 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승인에 관한 이런 가능성이 네, 기사로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 에크 임원이 미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는 올 가을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SEC 의원도 이미 ETF, 비트코인 ETF는 승인이 됐어야 한다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ETF 지금 이제 벡트의 테스트 오픈이 이번 달에 나게 되죠. 벡트가 먼저 출시가 되고 ETF 승인에 이런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벡트도 오픈, ETF도 승인,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살펴보고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이제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133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3% 하락을 하면서 31만 5천 원. 리플 XRP 같은 경우 3%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90원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지금 보게 되면 암호화폐 가격들 네, 아쉽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 네, 이러한 네, 하락 속에서도 참고 견뎌서 더 큰 상승장으로 가는 이런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유럽 중앙은행 보스가 이제 리플과 서클에 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새로운 네,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죠.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네, 라가르드는 이제 서클, 리플에 관해서 굉장히 그들의 활동이 활동적이고 도움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라가르드 총재는 금융산업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 이제 너무나 큰 규제를 혁신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 네, 그냥 줄여 말하면 리플과 서클이 이제 활동적이고 도움이 된다. 전 세계 경제 기반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네, 마리오 드라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위험 자산이다라고 언급한 비관론자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라가르드가 차기 ECB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죠. 왜냐면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많은 발언 중에서 수많은 발언들에서 리플과 XRP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이번에만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번 했었는데 IMF와 네, 리플이 동맹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리플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ECB 또한 이제 금융기관 유동성 향상을 위한 통화정책 및 암호화폐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XRP를 언급했습니다. 네, 마리오 드라기가 이끄는 ECB일 때도 XRP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리플 XRP 뒤에 금융 세력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할 정도로 리플 XRP가 네, 이렇게 새로 시작된 스타트업이 정말 맞는지 네, 이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과연 리플 XRP 2019년 얼마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리플 사업이 확장되는데 XRP 가격도 같이 네, 상승을 하면 참 좋겠네요.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 발언에 이렇게 많이 했죠. 네, 트위터에 발언을 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인사들이 네, 그에 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가지 업계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말하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쓰인다. 네, 대표적인 비트코인 인플루언서는 지미 송이라고 합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 감사하게도 비트코인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 안 쓴다며 아무리 당신이 힘 있는 사람이더라도 말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달러가 더 별로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미국 달러와의 운영 방식이 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눈에 띄는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이 미 달러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이거에 대한 반론이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제시 파월 대표는 트위터에서 사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달러야말로 미국 대통령이 말했던 규제받지 않는 법정 화폐라고 볼 수 있다라며 암호화폐는 예측 가능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도구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말을 덧붙였네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입에서 비트코인 호재다. 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첫 언급한 만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호재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네, 펀드 스트레스의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텀리 공동 설립자는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트윗을 날린 게 비트코인의 최고의 호재라는 말에 100% 동의한다며 마치 스티브 발머가 아이폰 출시 당시 키득거리던 비웃던 걸 연상시킨다고 하네요. 네, 스티븐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로 2013년 윈도우 8의 판매 부진 모바일 시장에 대한 늦은 대응으로 은퇴 수순을 밟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한 것이죠.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도 철들 때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반면 리브라로 인해 불거진 전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우려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규제 보조와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랜 노이너 진행자는 트위터를 통해 산업으로서 미국 대통령을 자극하면 안 된다며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난동 피우는 관중과 같은 훌리건 무리가 아니라 성숙한 산업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이 발언을 비난하는 트위터도 잇따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런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게 성숙한 태도냐는 비아냥부터 비트코인은 애초에 동맹을 위한 게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경쟁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크립토 캐피탈리스트라는 트위터 리아는 언젠가 철든 사람들이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지하실에 풋내기로 가득 차 있다며 만약 기업에서 암호화폐를 주식시장처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 비트코인이 1위도 도달하지 못한 채 쓰레기 코인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런 트위터 얘기에 저스틴 선이 빠질 수가 없겠죠. 저스틴 선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미국의 최고의 기회인데 미국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잘못 선동이 됐다면서 오는 25일 워렌 버핏과의 식사 자리에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참석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하고 싶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의 발언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팬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었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 언급이 나오자마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한번 들썩이는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 어떠한 방향성으로 성장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의 임원이 리브라 QR코드 매매를 위해서 편의점과 환전소와 협의 중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 임원이 향후 리브라의 합법적 유통을 위해 판매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더불어 리브라 협회는 리브라 법정 화폐 간 이제 환전이 이루어질 때 자금 세탁 방지를 방지하고 QR코드를 사용해 리브라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각국 편의점, 환전소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칼리브라 제품 총괄 부사장 케빈 웨일은 리브라 지갑 칼리브라는 규정을 준수하고 규제를 받을 것이며 허용된 시장에서만 영업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리브라에 대한 신뢰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 대변인은 트럼프의 발언에 회사가 직접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리브라는 은행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며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리브라가 천천히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주권통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성격을 점점 더 갖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금융 선진국들이 주권통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 이렇게 발표가 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죠. 네, G7은 이제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정말로 경계에 이렇게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이제 16일 10시에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리브라 프로젝트 청문회가 생중계로 열리게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때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또 한 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과연 어떠한 얘기가 나오게 될지 정보를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가 올해 암호화폐 상승은 개인 투자자가 주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일반적인 지금 관점이랑 전혀 정반대되는 관점의 기사인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CG는 현재 올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강세장이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CG는 올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무섭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면서 바이낸스의 거래량 약 60%가 개인 투자자에 따른 것으로 이제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지난 3개월 비트코인 급등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끌었다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CG 외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폭등설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또 있다고 하네요. 네, 100배 마진 거래로 레버리지 거래로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아더 헤이즈 CEO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선물 미결제 약정 거래 액수가 급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강세장은 개인 투자자에 따른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한 기관 투자자 주도의 상승이랑은 정반대되는 이런 의견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 개인 투자자가 주도를 했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이란 상공회의소 직원 샤하브 자밤 말디를 인용, 이란이 곧 황금 연동 화폐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해당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채굴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해 해당 상공회의소 직원은 해당 암호화폐는 이란 중앙은행과 이란 민간 IT 기업 컨소시엄의 협약을 통해 채굴된다면서 이란의 암호화폐는 황금과 연동되지만 그 기능은 해외 경쟁 상대들과 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미 FDA, IBM 등 4개 글로벌 기업과 협력, 블록체인 기반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법률 정보 사이트 내셔널 로 리뷰에 따르게 되면 미국 식의약국이 IBM, 월마트, KPMG, 머크와 함께 DSC, SA, 즉 이제 블록체인 상호 운영 파일럿이라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FDA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배포되는 특정 약품의 추적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이제 테더 미 규제에 맞서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13일 중국 유명 경제학자 샤오레이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 내 스테이블 코인 중 가장 높은 시총을 점유하고 있는 테더가 미국의 규제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으면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 금융계의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한다며 최근 뉴욕 검찰총장실이 테더 및 비트파이넥스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죠. 이는 테더를 단숨에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을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는 미국식 경쟁 상대 때리기의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 강화를 외친 이유도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미국 달러화 시스템의 노예가 돼야 한다는 의미인데 테더가 미국 규제 정책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맞서려 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근데 뭐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에 관련해서 네, 이게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나? 뭐 미 규제에 뭐를 이렇게 맞섰었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이미 2019년 4월에 나왔었더라고요. 예, 테더 하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미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아실 텐데 이미 19년 4월에 테더 미 달러 가치 변동이 끝났나 하는 의혹이 나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테더의 약관이 변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변경된 약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테더를 예비금으로 지원한다면서 예비금은 기존 화폐와 현금 등 가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가끔 다른 자산 또는 제휴사, 제3자로부터의 대출 미수금도 예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과연 뭔 얘기일까요? 네, 기존 약관은 심플합니다.
2번 테더는 미 달러와 1대1의 교환 가치를 가진다. 1테더는 1달러와 가치가 같다인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2번 변경으로 테더가 더 이상 100% 화폐 예비금으로 지원되지 않음을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테더, 미 달러, 과연 테더가 계속해서 발악을 하면서 살아남을지 아니면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하면서 네,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충격적인 소식이죠. 네, 인도 텔랑가나주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가짜 약을 퇴치한다고 합니다. 현지 미디어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인도 텔랑가나주 정보기술전자통신부가 불법 카피약 퇴치를 위해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테크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업인 레드메드 솔루션을 통해 제약사가 제품을 생산하면 의약용으로 지정된 바코드, QR코드 또는 2D 데이터 매트릭스가 제공돼 제약사에서 환자에 이르기까지 약의 모든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이를 위해 우선 가짜 항암제 퇴치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미디어는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를 인용 시중에 유통되는 약 5개 중 1개는 가짜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네, 블록체인 시장이 점점 더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은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미 웰스파고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 은행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 계좌를 동결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아이디 한 트위터 사용자는 웰스파고 은행의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정으로 캐시앱 및 코인베이스에 접속해서 암호화폐를 사려 했지만 결제가 거절당했다며 이에 대해 웰스파고 측에 문의를 했지만 웰스파고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크립토 컨테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사용자는 웰스파고 은행이 사전 통보 없이 내 계좌를 동결했다. 그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내 비트코인 계정을 폐쇄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세대가 이를 서서히 깨닫고 있다. 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미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선례가 있습니다. 2번이나 있는데 은행이 이제 코인 거래소 계좌 차단을 못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 차례 선례가 있는데요. 네, 과연 이 웰스파고 은행,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